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정부가 코로나19 격리자에 대한 생활비와 유급 휴가비 지원을 축소합니다. 다음 달 11일부터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만 생활 지원비를 받을 수 있고 유급 휴가비 역시 30인 미만 기업으로 제한됩니다. 세계보건기구가 원숭이 도착을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로 선포할지에 대한 긴급회의를 열고 최종 입장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원숭이 도착 확진자가 나왔지만 방역당국은 대부분 밀접 접촉으로 감염된다며 일단 국내 확산 가능성은 적다고 평가했습니다. 밤사이 수도권에 집중호우가 내리면서 곳곳에서 토사가 흘러내리고 전기 공급이 끊기는 등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장마 전선이 남해안으로 잠시 물러나면서 오늘 내륙에는 무더위가 찾아오지만 제주도와 남해안에는 불풍과 함께 강한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이른바 살인개미로 불리는 맹독성 해충인 붉은 불개미가 국내에서도 발견됐습니다. 방역당국은 방어벽을 설치하고 소독약제를 살포하는 등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조치를 시행했습니다. 코로나19에 걸렸던 미국 성인 20%가 여전히 후유증을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젊은 사람에게서 후유증이 오래갔으며 여성이 남성보다 증상이 길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4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원숭이 도착 국내 첫 확진자가 나왔지만 확산 가능성은 적다는 게 방역당국 평가입니다. 코로나19와 달리 대부분 밀접 접촉으로 감염되기 때문인데 이런 특성에 맞춰서 백신 접종도 일반 국민이 아닌 고위험 접촉자만의 대상으로 하게 됩니다. 이영원 기자입니다. 원숭이 두창은 코로나19와 달리 침방울을 통한 공기 전파 가능성이 희박합니다. 증상이 나타나야 감염력이 생긴다는 점도 무증상 전파로 유행 규모가 커진 코로나19와 다릅니다. 피부에 생긴 물집에 직접 닿거나 성적 접촉 같은 밀접 행위로 감염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국내 첫 확진자가 생겼지만 전파 우려가 크지 않은 것도 이런 밀접 접촉자가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비말 감염의 가능성에 대해서 완전히 없다라고 그렇게 배제하기는 좀 어려울 것으로 보이지만 밀접한 접촉을 통해서 감염되는 것이 좀 더 일반적인 경우라고. 감염되더라도 치명적이진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입니다. 세계보건기구가 최근 파악한 치명률은 3에서 6%로 높지만 의료체계가 잘 갖춰진 국내 상황을 고려하면 1%에 못 미칠 것이란 분석이 우세합니다. 실제로 풍토병으로 자리 잡은 아프리카 외에는 관련 사망자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신생아나 아주 고위험군 에이즈 환자 이런 환자가 아니고는 사실 약 없이도 대부분 완치가 되기 때문에 특히 의료의 시스템이 잘 되어 있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치사율 부분에서도 크게 걱정할 부분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확진자는 항바이러스제로 치료받는데 국내 100명분이 비축돼 있습니다. 원숭이 두창 치료제로 정식 허가받은 테코비리마트는 다음 달 500명분이 도입됩니다. 백신은 일반 국민이 아닌 확진자에 직접 노출된 중위험, 고위험 접촉자가 동의할 때만 접종합니다. 코로나19나 인플루엔자 백신과는 다르게 이상 반응이 조금 더 많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국민을 접종해드리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라고. 정부는 국내 보유 백신보다 부작용 우려가 적은 3세대 백신 도입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원숭이 도착 국내 첫 확진자는 입국 당시 증상이 있었지만 공항 검역대를 통과했습니다. 잠복기가 3주가량으로 긴 데다 피부 병변이 노출될 부위가 아닐 경우 발견이 힘들고 허위 신고엔 사실상 속수무책이라는 지적입니다. 김평정 기자입니다. 원숭이 도착 국내 첫 확진 환자는 인천공항 입국 직후 피부 병변 등 증상이 있다며 질병관리청에 스스로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공항 내 검역대는 통과한 상태였습니다. 정부는 곧바로 원숭이 도착 관련 검역 기준을 강화했습니다. 원숭이 도착 발생 상위 5개 국가인 영국과 스페인, 독일, 포르투갈, 프랑스에서 입국할 때 발열 기준을 37.5도에서 37.3도로 강화했습니다. 또 유럽 등지의 27개국에 대해
다음 달 1일부터 연말까지 6개월 동안 검역 관리 지역으로 지정해 관리합니다. 그러나 첫 확진자의 입국 당시 체온은 37도로 강화된 기준으로도 걸러내지 못합니다. 잠복기가 3주가량으로 긴 것도 문제입니다. 코로나19와 달리 증상이 없을 때 PCR 검사는 정확성이 떨어지고 수포가 생긴 병변을 검사해야 100%에 가까운 진단을 할 수 있습니다. 증상 발현 전에는 찾아내기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무증상 단계에서 PCR 검사의 어떤 유용성이나 예측도 진단성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이제 증상이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검사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증상이 나타나야 감염력도 생기기 때문에 해외 입국자 전체를 대상으로 사전 진단 검사는 시행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방역 당국은 발열 외에 증상은 확인이 어려워 입국 검역에서 완전한 차단은 한계가 있는 만큼 입국 후 3주간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자진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입국할 때 건강 상태를 허위로 신고한 사실이 적발되면 검역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원숭이 도착을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로 선포할지 검토하기 위한 긴급회의를 열었습니다. 긴급회의에서 논의된 결과는 아드하놈 거브레수스 사무총장에게 권고된 뒤 최종 결정이 내려질 예정입니다. 공중보건 비상사태는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질병과 관련해서 WHO가 발령하는 최고 수준의 경보 단계입니다. WHO는 지난 2020년 1월 코로나19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발령했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보름째 10,000명 아래를 기록했습니다. 오늘 0시 기준 확진자는 7,227명으로 전날보다 200여 명 줄었습니다. 일주일 전보다 30명 늘긴 했지만 2주 전보다 2,000여 명, 3주 전보다는 5,000명 넘게 줄었습니다. 전반적인 감소세가 계속되고 있지만 감소폭이 둔화하면서 정체 국면에 접어들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위중증 환자는 전날보다 6명 줄어든 52명으로 13일째 두 자릿수입니다. 하루 새 숨진 환자는 10명으로 누적 24,498명입니다. 다음 달 11일부터 코로나19 격리자의 생활지원비 지원 대상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로 축소됩니다. 이상민 중대본 제2차장은 오늘 중대본 회의 모두 발언에서 코로나19 방역 상황의 안정적 추세를 고려해 소득과 관계없이 지급되던 격리자의 생활지원비를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인 가구만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제2차장은 전체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지급하던 유급 휴가비도 종사자 수 30인 미만인 기업 근로자에게만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상대적으로 본인 부담이 큰 입원 환자 치료비는 현행과 같이 계속해서 지원하고 본인 부담금이 적은 재택치료자는 정부 지원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에 걸렸던 미국 성인 20%는 여전히 후유증을 앓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가 현지 시간 22일 발표한 분석 결과에 따르면 감염자의 약 20%가 롱 코비드로 불리는 후유증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당 조사는 미국 통계국이 이달 1일부터 13일까지 성인 6만 2천 명을 설문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는데 참여자의 7.5%가 첫 번째 감염 뒤 3개월 이상 후유증을 앓았다고 응답했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 분석에 따르면 젊은 사람에게서 후유증이 오래가는 것으로 파악됐고 여성이 남성보다 증상이 길었습니다. 여름 휴가 앞두고 해외여행을 가려다 비싼 비행기 표값 때문에 망설이는 분들 계실 텐데요. 항공 규제는 없어졌지만 이런저런 사정으로 이전 가격을 회복하기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윤혜리 기자입니다. 공항이 다시 여행객들로 북적입니다. 코로나19로 미뤄왔던 해외여행을 떠날 수 있다는 설렘이 가득합니다. 1년 만에 여행 가는 거고 좀 오랜만에 여행이라 설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천정부지로 치솟은 비행기 표값은 혀를 내두르게 합니다.
이번에 예약할 때도 굉장히 비쌌는데 이번에 해외여행 가면서 또 다른 해외여행도 계획을 해보려 했는데 비싸다 보니까 갈 엄두가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좀 저렴해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알아보니까 180만 원 적어도 많으면 200만 원 넘어가서 코로나 전으로 비하면 거의 배로 뛴 것 같아요. 코로나19 이전 100만 원대였던 뉴욕행 비행기표는 최저가가 200만 원 중반으로 2배 넘게 치솟았습니다. 여름철 성수기를 앞두고 오는 7월 인천국제공항의 하루 평균 비행기 운항 신청 건수는 343편으로 이번 달에 비해 68%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하면 3분의 1 수준입니다. 지난 8일 항공 규제가 해제된 이후 항공사들은 부지런히 운항 편수를 늘리고 있지만 여름 휴가철 부쩍 늘어난 수요를 감당하기엔 역부족입니다. 국제선 운항 회복률이 아직 코로나19 이전 대비 20% 수준입니다. 대형 기재 투입과 함께 7월 증편을 통해 총 34개 노선에 대해 주 162회 운항에 공급석 확대에 더욱 노력할 예정입니다. 국제 유가 폭등으로 인한 유류 할증료 부담도 커졌습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오는 7월 국제선 유류 할증료는 이번 달보다도 크게 올라 역대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상대적으로 저렴한 여행사 패키지 상품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전세기 상품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 전세기 상품의 특성상 항공요금이나 유류할증료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여행객들에게 코로나 이전 수준의 좀 좋은 요금의 상품을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국제선 항공료가 예전 수준으로 되돌아가려면 올해 4분기는 돼야 한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네, 2차 발사에서 발사에 성공한 누리호는 앞으로 4차례 실용 위성을 쏘아 올릴 계획인데 누리호 3차 발사부터는 주요 진행 과정을 민간 기업으로 이관할 계획입니다. 누리호 6차 발사가 끝날 때는 제작부터 발사 운용까지 전체를 맡는 한국판 스페이스X 같은 발사체 전문 기업을 완성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성규 기자입니다. 두 번째 시도에서 발사에 성공한 누리호 개발에는 국내 300여 개 기업이 참여했습니다. 이들 기업은 각각 엔진과 탱크, 동체 제작과 총조립 등을 맡았는데 설계와 개별 기업 관리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담당했습니다. 쉽게 말해 부품별로 주어진 도면대로 만든 겁니다. 하지만 내년 초 예정인 누리호 3차 발사부터는 이 같은 항우연의 역할을 민간 기업이 맡습니다. 정부는 올 하반기 체계 종합기업 한 곳을 선정해 발사체 설계와 제작, 시험과 발사 운영 등 전주기를 총괄 운영하는 기업으로 키울 계획입니다. 내년 초 발사 예정인 누리호 3호기는 이미 개발됐기 때문에 체계 종합기업은 발사 운영 과정에 참여해 발사 운영 노하우를 배웁니다. 체계 종합기업이 선정되면은 그 항공우주연구원이 가진 기술을 자연스럽게 민간으로 이전하게 되겠습니다. 이전을 해서 3차 발사 때부터 발사 운용, 그리고 4차 발사 때부터는 제작부터 체계 종합기업이 좀 주도로 가고 4차 발사부터는 발사체 제작도 총괄하게 되는데 6차 발사가 끝날 무렵에는 제작에서부터 발사 운영까지를 독자적으로 수행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발사대 시설이나 설비는 기존 나로우주센터를 이용할 계획이지만 조립동은 기업의 공장을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조립동 같은 경우는 이제 나로우주센터에서 조립을 이제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기업 자체가 보유한 공장에서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은 기업 선정하면서 아마 결정을 해서 이렇게 진행을 할 것 같고요. 정부는 이런 과정을 통해 중장기적으로 국내 발사체의 해외 진출 경쟁력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민간 우주산업 시대를 앞당길 체계 종합기업 후보로 현재로서는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등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YTN 사이언스 이성규입니다. 첨단 시설과 기술이 결합해 고품질의 농산물을 생산하는 온실을 보통 스마트팜이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 스마트팜 기술이 고온다습한 베트남까지 진출했습니다. 오점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요즘 낮 최고 기온은 섭씨 37도에서 38도. 소나기까지 자주 내려서 고온다습한 베트남 하노이에
이례적으로 비닐하우스 온실 14동이 들어섰습니다. 베트남에서 인기가 좋은 한국산 딸기 품종 고스를 재배하는 시설인데 대부분 한국산 자재가 사용됐습니다. 날씨가 더운 곳이라서 이 온실의 모든 시스템은 냉방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뿌리 근처에 있는 온도를 낮게 형성하기 위해서 냉수를 칠러를 통해서 만들어서 전체적으로 이제 회전하는 방식으로 햇빛을 차단하는 이중 차광막에 통풍을 위한 환기 시스템도 갖췄습니다. 무엇보다도 온도를 낮추기 위해서 온실의 높이를 5m로 국내보다 2배가량 높였습니다. Đây là một cái sự kiện rất đặc biệt để đánh dấu cái mối quan hệ hợp tác trong lĩnh vực nông nghiệp nói riêng và lĩnh vực phát triển kinh tế giữa Việt Nam và Hàn Quốc.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의 지원으로 설치된 이 온실은 우리나라 업체가 앞으로 5년간 운영한 뒤에 베트남에서 인수하게 됩니다. 스마트팜 실증 온실은 베트남 수출 거점으로서 역할을 하고 또 한국 기업에게는 동남아 시장을 진출할 수 있는 거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온실에서 생산되는 한국 딸기는 베트남에서 인기가 높은 한국산 딸기가 수입되지 않는 여름철 등 틈새 시기에 출하될 예정입니다. 네, 베트남은 아주 뜨거운 나라이기 때문에 온도를 올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낮춰서 적정한 생육 환경을 만들자는 이른바 역발상의 스마트팜인데요. 어떤 효과 그리고 어떤 반응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베트남 하노이에서 YTN 오점곤입니다. 네, 회계적인 디자인으로 관심을 못 받던 가정용 소화기가 집안 인테리어와 어울리는 커스텀 소화기로 재탄생했습니다. 공단 소방서와 사랑의 열매가 클라우드 펀딩을 통해 소화기를 제작하고 있는데 소화기에 대한 긍정적 인식 변화가 목표입니다. 이기정 기자입니다. 이게 뭐야? 휴식을 취하던 남자가 거실에 불이 붙은 것을 발견하고 가정용 소화기로 불을 끕니다. 초기 진화 시 소방차 한 대의 위력을 갖고 있다는 소화기. 흔히 볼 수 있는 획일화된 소화기는 집안 인테리어와 어울리지 않아 구석 자리에 놓게 마련이지만 실내의 주인공이 된 소화기도 있습니다. 가구 전시장과 주방 등에 놓인 소화기입니다. 얼핏 보면 화장품 같기도 하고 샴푸 같기도 합니다. 이 커스텀 소화기는 공단 소방서와 사랑의 열매가 클라우드 펀딩을 통해 예산을 모아 제작한 겁니다. 집안 인테리어와 잘 어울리는 인천 커스텀 소화기를 제작하여 누구나 쉽게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소화기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1차 펀딩에서 목표액 500만 원의 2배가 넘는 1,079만 원을 모았고 형편이 어려운 402세대에게 우선 보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이 관할 소방서에서 이 소화기를 갖다 주셔가지고 너무 좋고. 인천에서는 아파트를 제외하고 지난 10년간 발생한 화재의 18%가 주택의 화재였고 이로 인한 사망자 수는 전체의 42%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모든 주택에는 소방시설 설치가 의무지만 시민들의 관심이 저조해 화재로 인한 위험에 노출돼 있는 상황. 커스텀 소화기를 통해 안전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길 기대하며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를 통한 2차, 3차 클라우드 펀딩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YTN 이기정입니다. 장마 전선의 영향으로 밤사이 중부지방에 150mm가 넘는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경기 가평과 춘천 남이섬에 173mm, 포천 내촌 172mm, 서울 122.1mm의 많은 비가 내렸고 특히 경기도 파주와 강원도 북춘천은 23일 하루 강수량이 각각 140.5mm, 100.8mm로 6월 기준 역대 1위를 기록했습니다. 장마 전선이 제주도 부근까지 남하하면서 오늘 내륙은 비가 그치고 무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제주도에는 일요일까지 최고 150mm 이상의 비가 더 오겠고 남해안에도 내일까지 30에서 80mm의 비가 더 내릴 전망입니다. 수도권 집중호우에 곳곳에서 피해 신고가 잇따랐습니다. 주차장에는 토서가 흘러내리고 강풍에 가로수가 쓰러지면서 정전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박서경 기자입니다. 빗물이 토사와 함께 빠른 속도로 흘러내립니다. 아파트 주차장 안은 발목까지 물이 차올랐습니다. 갑자기 주민들이 웅성웅성해서
먼지는 것이 나왔는데 이 토사가 흘러내려서 아까는 그 계곡이 물처럼 흘러내렸어요. 토사가. 수도권에 집중된 호우로 경기 성남시에 있는 한 아파트 인근 도로 확장 공사 현장에서 토사가 유출된 겁니다. 제가 있는 곳이 주차장 지하 2층입니다. 1층부터 시작된 토사가 이곳까지 밀려왔는데요. 주차장 밖 인근 도로까지 부유물이 쓸려 내려간 모습입니다. 경찰과 시공사 관계자 등이 현장에 나와 복구 작업을 진행했고 피해 보상 등을 논의했습니다. 주택가에 어둠이 내려앉았습니다. 어젯밤 10시 15분쯤 서울 사당동에서 900여 가구가 정전됐다가 2시간 만에 복구됐습니다. 한전은 비와 강풍에 가로수가 쓰러지면서 고압선을 건드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 7시 반쯤에는 경기 광명역 주차장에도 물이 차올라 엘리베이터가 멈추는 등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비슷한 시각 서울 수색동의 한 공사 현장 인근에서는 토사와 빗물이 섞인 흙탕물이 내려와 인근 가게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서울 장위동의 한 인도에서는 50cm 정도 깊이의 땅꺼짐이 발생해 행인 1명이 다쳤습니다. 도로 통제도 잇따랐습니다. 서울 불광천에서는 불어난 물에 증산철교 하부도로가 통제됐다가 해제됐고 동부간선도로도 수락 지하차도부터 성동 구간이 한때 양방향 통제됐습니다. 이 밖에 경기 의정부에서도 차량 침수 사고가, 서울 당산 나들목에서도 도로 침수가 발생했습니다. YTN 박서경입니다. 중국에서 살인개미로 불리는 맹독성 해충인 붉은 불개미가 확산하는 가운데 국내에서도 곳곳에서 발견돼 방역당국이 긴급방제에 나섰습니다. 방역당국은 충북 옥천군의 한 물류창고와 부산항 컨테이너 터미널에서 최근 붉은 불개미가 발견돼 방어벽을 설치하고 소독 약제를 살포하는 등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조치를 시행했습니다. 붉은 불개미에 쏘이면 불에 타는 듯한 통증과 함께 가려움증 증세가 나타나며 심하면 어지러움증 등의 과민성 쇼크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정부가 주 52시간 제도의 기본 틀은 유지하면서 근로시간을 보다 유연하게 바꾸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임금 체계도 정년은 늘리되 근속연수에 따라 임금이 오르는 구조는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최명신 기자입니다. 눈 보호구를 포함한 다양한 산업안전용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입니다. 제3세대 카메라 영상 기술을 합성한 용접면 기술 특허가 세계 시장에서 인정받아 지난해 300억 원의 수출 실적을 올렸습니다. 회사 제품 개발실입니다.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흐름을 이어가기 위해 밤샘 작업도 불가피하지만 주 50시간제로 흐름이 끊긴다고 호소합니다. 개발이 완료되는 시점에는 약간 좀 바쁜데 이제 아무래도 시간적인 제약이 있으면은 좀 더 높은 퀄리티나 상품성을 좀 더 올리는데 약간 힘든 점이 좀 많이 있습니다. 정부가 주 52시간제로 대표되는 현행 근로시간 제도를 보다 탄력적으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주 단위로 관리하는 연장 근로시간을 월 단위로 관리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작년 4월 유연 근로제가 보완되었지만 절차와 요건이 쉽지 않아 활용률이 1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현장에서는 주 52시간을 넘겨 일할 수 있는 특별 연장 근로를 불가피하게 요청하는 실정입니다. 업무량이 많을 때 추가 근무를 하고 업무량이 적을 때 저축했다가 휴가로 쓰는 근로시간 저축 계좌제와 현재 연구개발 분야에만 3개월로 인정하고 있는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확대도 추진합니다. 근속연수에 따라 임금이 오르는 연공성 임금체계에 대한 전면 손질도 예고했습니다. 직무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급제 도입이 정년 연장이나 합리적 임금체계 도입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미국형 오네트워크와 같이 풍부한 임금 정보를 제공하는 한국형 직무별 임금 정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개별 기업에 대한 임금 체계 개편 컨설팅을 확대하는 한편 정부는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미래노동시장 연구회를 다음 달부터 4개월간 운영해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근로시간 제도 개편은 근로기준법 개정 사항으로 여소야대 국면에서 국회 문턱을 넘기 쉽지 않을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최명신입니다.
네, 얼굴이 알려지지 않은 예술가 뱅크시는 현대사회에 대한 비판을 모티브 삼아 다양한 작품을 남기고 있는 당대 최고의 작가 중 한 명입니다. 그런 뱅크시가 한 경매장에서 본인의 작품이 낙찰되자마자 직접 파괴시켜 이슈가 됐었는데요. 오늘 오후 사이언스투데이 사이언스 인 아트에서는 거리의 악동 뱅크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